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미중 갈등이 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멕시코가 반사이 기대감에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과 인접 국가들, 이 북미 국가들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리쇼어링은 비용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미중 갈등을 피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니어쇼어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어쇼어링은 리쇼어링이 어려울 경우에 자국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수혜 기대는 연초부터 있었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사실 미국에 가장 근접한 국가긴 하지만 이유가 뭐 이것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특별히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업들이 멕시코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낮은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맺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북미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가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현재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꼽히는 리튬이 170만 톤이나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함께 꼽히는데요. 그렇죠. 이에 따라 테슬라 등 이 전기차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이 멕시코를 신규 공장 부지로 낙점하는 등 투자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간부 회의 자리에서 미국 기업들이 오는 2024년까지 멕시코에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월가에서 멕시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거 보긴 했는데 네. 월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멕시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를로스 카피스트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투자자들의 최선호 국가가 멕시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멕시코가 미국 인접국인 만큼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최대 수혜국이라면서 이런 수혜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현재 멕시코 경제가 강한 회복 국면에 있다면서 강력한 임금 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서 GDP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증시도 이러한 성장세의 연초 이후 12%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요즘 이렇게 멕시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서학개미들 관심도 좀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멕시코에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품으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국내 상품부터 살펴보면 멕시코에 투자하는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멕시코 MSCI ETF가 유일합니다. 앞서 멕시코 증시가 연초 이후 12%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ETF의 수익률은 더 좋았습니다. 기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초 이후 꾸준히 올라서 현재 23% 넘게 올랐는데요. 네. 같은 기간 7% 올랐던 S&P 500 지수, 그리고 15% 오른 나스닥, 12% 오른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멕시코 ETF가 멕시코 증시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기초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ETF의 기초지수는 MSCI 멕시코 지수로 멕시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과 유동비율 등을 고려해서 산출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중에서 이 블랙록의 iShares MSCI 멕시코 ETF가 있습니다. 국내 ETF와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22%나 올랐습니다. 멕시코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 증시는 미중 갈등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될 때마다 조금씩 더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가장 키워드는 이제 니어쇼링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이제 생산 시설이 필요한 기업들이 2020년에 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5에서 6배 정도 기업들이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쯤부터는 가시적으로 경제적인 선순환이 주가에도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멕시코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수준의 시장 규모가 아닌 점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함께 조언을 해줬는데요. 예.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커져가는 만큼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글로벌 정세가 좀 불안한 만큼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인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루이비통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명품 기업이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연초 이후 33%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665조 8천억 원 수준인데요. 네. 유럽 기업 중에서는 이 5천억 달러를 넘긴 것은 최초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몸집이 불어난 것은 중국의 명품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실적을 견인했던 북미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면서 리오프닝이 빠르게 이뤄졌고 이에 따라 중국 내 명품 소비가 급증한 겁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상하이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대신에 집에서 명품 소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1분기 실적 발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10억 4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도 훌쩍 웃돌았는데요. 올 들어 몸집이 가파르게 불어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지난주 9위로 추락했던 이 테슬라에 이어서 전 세계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월가 분석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천슬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월가에서는 천비통을 바라볼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담당하는 월가 애널리스트 36명 중 30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슐리 월러스 연구원은 주가가 여전히 너무 저렴하다라면서 내년에 1,000유로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부문의 매력과 이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급등한 점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는 1년의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